다들 왜 요새는 들어오는 걸로 시작 안 하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어디 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너무 요새 앉아서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.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문입니다. 오늘은 안면 홍조 2탄 장미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로자세아, 장미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질환은요, 보통 그 주사라고 많이 불렀는데요, 가장 큰 특징이 얼굴에 있는 그 홍조, 혈관 확장, 그리고 뭐 여드름처럼 오돌도돌 올라오는 거, 이러한 증상이 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본인이 약간 얼굴이 계속 붉은 상태로 좀 있거나 혈관들이 좀 많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장미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. 이러한 장미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기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데, 결과적으로 혈관이 늘어나고 염증이 보인다라는 게 이 병태 생리학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. 이 질환은 저희가 이제 혈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좋아지긴 힘들어요. 이게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병원 치료가 중요하긴 해요. 하지만 스스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굉장히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만약에 아무리 치료를 하더라도 본인이 약간 이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약간 도로목이 돼서 그냥 얼굴이 다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피하는 것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선 이러한 장미진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상식적입니다. 그냥 혈관이 늘어난다는 거는 더운 상황에서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몸에 열이 올라갈 수 있는 행위를 피하면 되는데, 뭐 대표적으로 사우나, 캡사이신이 들어간 매운 음식,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, 뜨거운 음식, 술, 알코올이 혈관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나친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겨울에 찬바람을 쐬고 따뜻한 방에 들어가거나 따뜻한 실내를 들어갈 때 얼굴에 확 열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다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. 그러한 과정도 안면 홍조, 장미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에는 안면 홍조 좀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찬바람 닿지 않도록 이렇게 머플러라든가 이런 것들로 얼굴을 좀 가리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건데요. 자외선, 이제 안쪽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벽들이 노화가 돼서 자외선을 통해서 이제 좀 혈관 확장은 잘 일어나요.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피하는 게 안면 홍조에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스킨케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저희가 안면 홍조라는 게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는 센시티브 스킨하고 저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민감성 피부라고 하잖아요.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, 이 피부 장벽에 손상이 와서 되게 쉽게 염증이 생기고 되게 쉽게 피부가 붉어지고, 피부 장벽이 튼튼했으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극들이 이러한 문제를 다 일으키는 피부를 저희가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데요. 안면 홍조 있으신 분들, 장미진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민감성 피부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피부 장벽을 보강할 수 있는 보습제를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 잘 고르셔서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. 장미진을 치료하는 방법,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. 먹는 약, 바르는 약, 그리고 이제 관리, 레이저,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. 보통 이제 저희가 먹는 약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, 독시사이클린, 미노사이클린을 많이 드시고요. 이러한 것을 저희가 처방하는 이유는 이게 항생제이긴 하지만 염증을 좀 완화시켜 주거든요. 장미진이라는 게 결국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증을 완화시켜서 붉은기도 가라앉히고, 이렇게 여드름처럼 나 있는 구진 농포 있으면 그러한 것도 가라앉히고,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효과가 좋아서 이러한 약들을 보통 한 달 이상 혹은 길게는 몇 개월 드시기도 합니다. 효과는 괜찮고, 이러한 약들을 통해서 뭔가 좀 심한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고요. 바르는 약을 보면 가장 많이 썼던 게 로섹스겔이라고 해서 약간 기생충 약이거든요. 기생충이 이제 이 장미진의 병태 생리에 관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걸 완화시키고, 비슷한 의미로 수란트라라는 또 이제 기생충 약이 있고요. 또 다른 약 중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이 있는데요. 저희가 미르바수라고 부르는 약인데, 이 약을 쓰면 얼굴에 이제 혈관에 늘어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라든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약들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.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레이저 치료 많이 하는데,
보통 이제 혈관 레이저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러한 혈관 레이저는 뭐 제가 쓰는 레이저는 뭐 V빔 레이저 있고 뭐 시너지 레이저, 뭐 DDR, 뭐 IPL 뭐 그 전문의 선생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취향에 따라 쓰시는데 저는 이제 V빔을 좋아하고 그 치료를 통해서 그 장미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이 레이저 치료를 하실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여러 번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많이 개선이 됩니다. 하지만 뭐 한두 번을 통해서 확 좋아지고 이런 걸 기대하시면 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그 초음파 관리가 피부 장벽을 많이 그 회복시키거든요. 보통 LDM 관리라든가 이런 관리를 통해서 약간 그 레이저만큼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문이 있어서 이러한 관리를 그 장미진 치료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너무 전문적이라서. 근데 그냥 전문적이지만 그 되게 많이 접해요. 그리고 생각보다 많고 사실은 저는 우리 PD님도 약간 그게 의심이 된다니까요. 그 장미진의 유병률은 뭐 인종에 따라 다른데 한국에서는 한 2%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접할 수 있다.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제가 그 중에 속하는 걸 수도 있고. 속하는 것 같은데 자꾸 부정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, 이상으로 로자세아라고 부르는 장미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